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가? 인생 전환 프로젝트. 지은이는 데니얼 M. 케이블. 옮기니는 박여진. 발행은 더 퀘스트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학자인 저자가 암 선고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 10여 년간 탐구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냥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즐겁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는데요. 바로 하이라이트 릴 프로젝트입니다. 스포츠 뉴스에서 경기 최고의 순간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프로 운동선수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최고의 기량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하이라이트를 되뇌며 훈련합니다. 최선을 다했거나 역량을 100% 발휘했거나 성과를 냈던 경험을 마음속으로 계속 재현해 실제 경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런 훈련의 효과는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데요. 운동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평범한 사람들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이라이트 릴 프로젝트입니다. 이 책은 최신 과학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되새김으로써 자신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잠재력을 깨우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감과 의지를 되찾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하이라이트처럼.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최고의 순간들을 시청한다고 상상해보자. 과연 어떤 장면들이 나올까?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던 장면인가? 중요한 첫 발표를 앞둔 딸을 학교에 바래다주면서 나눈 감동적인 대화 장면인가? 동료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자칫 다툼으로 번질 수 있었던 분위기를 건전한 대화로 이끌었던 순간인가? 그런 순간들을 보다 보면 나의 풍부한 잠재력과 긍정적 감정에 바짝 다가섰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명장면, 하이라이트 릴이다. 하이라이트 릴 하면 주로 스포츠 경기가 떠오른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 순간들을 편집해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 말이다. 아쉽게도 스포츠 채널에서 우리 개개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책의 각 단계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게 맞는 하이라이트 릴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이라이트 릴에는 크건 작건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들, 소중한 기억과 소중한 이들과의 추억이 담긴다. 다양한 출처에서 재료와 증거를 모은 이 명장면 모음집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보자. 이 강점과 습관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릴이 더 자주 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공동 설립한 컨설팅 회사 에센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명의 하이라이트 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조직행동학 교수로 지내면서 하이라이트 릴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약 10년 동안 연구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란체스카 지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브래드 스타치와 함께 수행한 연구를 잠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우리 연구의 문화적 배경과 목표를 알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집단에게는 이 연구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아는 대로 적어보라고 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자신이 최고로 빛났던 순간들, 즉 하이라이트 릴을 적어보라고 하면서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타고난 장점을 발휘했던 구체적인 순간을 떠올려보라고 했다. 하이라이트 릴을 적은 집단은 연구에 대해 아는 내용을 적은 집단보다 자신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이런 감정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이 집단은 연구 집단보다 지구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과제를 더 끈기 있게 했고 실수도 적었다. 인도에 있는 기술업체 위프로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다.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자신의 하이라이트 릴을 기록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퇴사율이 32% 낮았으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데도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요컨대 하이라이트 릴에 집중하면 진정한 자신을 찾고 회복력과 만족도가 커진다. 또한 하이라이트 릴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신있게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가장 뛰어난지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던 기억을 편집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그 순간을 재생할 수 있다. 스포츠 방송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항상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약점과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잘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하이라이트 릴이 지닌 힘은 실로 강력하다. 마음속에 각인된 최고의 자기 모습을 실제 행동과 연결해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골든베어로도 불리는 잭 니클라우스는 저서 골프 마이웨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샷을 하기 전 머릿속에 아주 정교하고 명확한 그림을 그린다. 연습 때도 마찬가지다. 그 이미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다. 먼저 나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본다. 멋지게 날아가 그린이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는 흰 공을 응시한다. 그런 다음에는 공이 가는 길을 본다. 방향과 탄도, 떨어지는 지점을 본다. 그 다음에는 스윙 장면을 본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본 이미지들은 곧 현실이 된다. 니클라우스는 이미지를 활용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자기 모습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 86%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는 훈련을 하는데 정신력 단련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미지 훈련의 목표는 머릿속에서 성공의 경험을 떠올려 모든 감각으로 순간순간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다. 가령 축구선수라면 자신을 향해 오는 축구공을 멋지게 찰 기회를 보고 그 공을 걷어찰 때 사용되는 다리 근육의 감각을 느끼고 완벽하게 슛한 후 터져나오는 관중의 함성을 듣는 식이다. 이는 단순히 희망하는 장면 그 이상이다.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 운동선수는 자신의 강점에 최적화된 행동을 실제로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하이라이트 릴을 만들 때도 정확히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이 기억을 통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자신감을 얻어 바라던 목표에 몇 번이고 도달할 로드맵을 갖게 된다.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는 법. 이제 드디어 당신의 하이라이트 릴을 읽고 확인할 시간이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직 이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이 책을 읽기만 했는데 어떻게 하죠? 물론 책을 계속 읽어도 괜찮다. 반드시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릴을 완성한 후 이 장을 읽으면 훨씬 잘 이해될 것이다. 아직 하이라이트 릴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용기를 내서 모든 과정을 밟길 바란다. 하이라이트 릴을 완성한 후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먼저 하이라이트 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이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부디 믿어주길 바란다. 하이라이트 릴을 읽는 방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과정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하이라이트 릴을 읽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배울 내용은 지난 5년간 하이라이트 릴을 만든 5,000명 이상의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해 발견한 내용과 에센틱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하이라이트 릴 읽는 법. 당신의 하이라이트 릴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염두에 두어라.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당신도 평생토록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이라이트 릴을 읽으려면 적절한 장소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적 이야기가 담긴 하이라이트 릴을 대충 훑어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읽고 싶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써준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기억을 천천히 음미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를 권한다. 15분은 충분하지 않다. 시간 기근에 허덕이는 시대다 보니 나와 이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15분을 할애했다. 그 중에는 좀 더 천천히 읽지 않은 것을 후회한 사람도 있었고, 하이라이트 릴을 읽다 시간이 훌쩍 많이 흐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다. 영국 북부지방에 있는 맥주업체의 임원인 게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글을 읽는데 10분 정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니 5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다 읽고 방을 나오는데 뭔가 전보다 훨씬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장소는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곳, 혹은 주위가 산만해지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 좋다. 붐비는 버스 안이나 사람들이 있는 술집, 혹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는 피한다. 하이라이트 릴을 처음 읽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롯이 그 이야기들이 나를 통과하도록 두어야 한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야 한다. 처음 읽을 때는 이야기 속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감정을 숨기고 싶은 경우가 많아서 이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릴을 읽을 때는 감정을 오롯이 경험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타인의 기억과 경험 속 자신의 모습에 몰입하다 보면 긍정적 트라우마에 빠지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며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자신의 하이라이트 릴을 읽을 때, 특히 처음 읽을 때 격렬한 감정을 느낀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엉엉 울거나 눈물을 흘린다.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흥미로운 점은 그다지 슬픈 기억이 아닌데도 운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 어쩌면 우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런던 경영대학원의 학과장으로 있을 때 하이라이트 릴을 처음 읽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써준 아주 오래전 일화를 읽은 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친구의 언어로 기록된 그 시절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뭔가 씁쓸하고도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누이가 써준 이야기를 읽는데 종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전혀 슬프지 않았는데도 울고 있었고 한동안 감정에 빠져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기에 나도 놀랐다. 학과장실에 있을 때는 주로 방문을 열어두곤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편하게 글을 읽고 싶고 방해 없이 그 순간에 몰입하고자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그렇게 하이라이트 릴을 읽는 동안 나는 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생경한 감정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 감정의 영역에 가본 적이 없는 이들은 그 느낌을 이해하기 무척 어려울 것이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하이라이트 릴을 읽으며 감정이 격해진다는 사실에 무척 당혹스러워했다. 앞서 언급했던 시카고 출신의 루이스를 기억하는가?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눈물이 나는 건지도 모르죠. 저는 친구들이 쓴 글을 읽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자신의 긍정적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니 얼마나 재미있을지 생각해보자. 그것도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던 친구들에게서 말이다. 나 역시 루이스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이라이트 릴을 통해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감동이었다. 어린 시절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콜롬비아 출신의 가브리엘라 역시 진한 감동을 받았다. 1시간 동안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1시간 동안 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점이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제 감정 반응은 정말 엄청났어요. 이런 감정 반응은 남녀노소와 국적, 문화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학생들 역시 하이라이트 릴을 하면서 강렬한 감정 반응을 경험했다. 앞서 소개한 미시간 대학교의 로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이 과정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야기들이 전부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좀 짜증났는데 그렇게 하길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읽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장담하는데 살면서 그 이야기를 들춰볼 때마다 전 울 거예요. 유치원에서 동생이 젖은 바지를 갈아입힌 일화를 통해 자신이 인정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된 미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들을 읽는 동안 제가 그렇게 무장해제되어 큰 소리로 울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기도 했어요. 그 상처를 견뎌온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울다가 웃다가 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많은 사람이 하이라이트 릴을 읽고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이거나 우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사랑, 고마움, 긍정적 감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며 살았는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이라이트 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이제 시간을 내서 당신의 하이라이트 릴을 천천히 읽어보자.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 찾기. 하이라이트 릴을 다 읽었다면 아마 고무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경험했을 것이다. 잠시 그 감정에 푹 빠져보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이야기들을 다시 읽고 싶을 것이다. 선물의 포장을 풀듯 천천히 음미하며 읽고 싶을 뿐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주제와 공통점을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공감 가는 이야기 혹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이다. 하이라이트 릴을 통해 최고의 내 모습을 찾고 이를 지속할 방법을 찾으려면 거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꼼꼼히 읽고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깨달은 점들을 보다 인지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다. 그 첫 단계로 시간을 들여 글쓴이가 들려주는 구체적인 핵심 단어와 표현들을 찾아본다. 디지털 화면으로든 종이로든 그 단어에 강조 표시를 하며 이 작업을 진행한다. 내 경우에는 이 단어들을 컴퓨터 문서로 각각 정리해둔다.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의미나 핵심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한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표현해도 괜찮다.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된 생각을 적어보자. 그 글을 쓴 사람은 그 기억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각 이야기에서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나 문장을 골라보자. 다음은 내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이 내게 써준 글이다. 이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다.
교수님은 사람들을 단순히 업무 관계로 대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해줍니다. 제게도 그렇게 하셨죠. 교수님과 함께 커피를 마셨던 시간, 제게 해주셨던 진로 조언, 경영학 석사과정 강의와 관련해 제가 보낸 이메일에 해주셨던 답장, 제가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아낌없이 축하해 주셨던 일, 제 가족과 교수님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일, 가족 이야기며 그림, 여행 등 개인적인 관심사를 진솔하게 들려주셨던 일 등, 물론 이는 지도교수의 기본적 소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교수님이 제게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여주신 진심 어린 관심은 단순히 기본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학생에게 고맙다. 이 글은 읽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처음 글을 읽었을 때 알게 된 내 강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두었다. 하이라이트 릴을 다 읽고 각 이야기에 담긴 주요 생각들을 찾았다면 이제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 비슷한 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개념 등을 살펴보자. 각 이야기의 핵심 단어를 정리해둔 기존 문서에 기록해도 좋고 나의 주요 강점 같은 제목을 달아 새 문서로 만들어도 좋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드러난 주 개념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가장 중요한 강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사람마다 경험한 상황은 달라도 당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는 관점은 비슷할지 모른다. 다음은 여러 글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난 주제를 찾는 방법이다. 내가 쓴 하이라이트 릴과 사람들이 써준 하이라이트 릴을 비교해보고 연관성을 찾아본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진솔하고 진정성 있다는 내용을 보면 무척 힘이 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내가 나 자신에 관해 쓴 글에도 있다. 각기 다른 분야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써준 글에 비슷한 점이 많은가? 아니면 다른 점이 많은가? 가족들과 친구들의 글은 어떤가? 하이라이트 릴을 써준 사람이 많을수록 분석하기 좋을 것이다. 하이라이트 릴에서 깨달은 점을 모아 자신만의 워드맵 혹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보자. 워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려면 자주 사용되거나 일관되게 나온 단어나 문구를 중앙에 배치하고 빈도가 낮을수록 외곽에 배치하면 된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작은 글씨로 써도 좋다.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양식의 문서를 활용해도 좋다. 일관되게 언급된 단어나 문구를 열애, 그 이야기의 출처는 행에 적는다. 워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해 모든 이야기를 복사해 붙여넣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제와 그렇지 않은 주제를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읽고 정리한 개인적인 생각과 이 앱에서 보여주는 핵심 단어와 문구들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직접 쓴 하이라이트 릴을 복사해 이 앱에 붙여넣은 후 어떤 단어들이 드러나는지 볼 수도 있다. 자기가 쓴 이야기와 사람들이 써진 이야기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하이라이트 릴 폴더에 넣어두자. 나의 대표 강점은 무엇인가? 핵심 단어 찾기, 일관된 흐름 파악하기, 예술적 표현 등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 마지막 단계로 하이라이트 릴을 통해 자신만의 대표 강점 찾는 법을 알아보자. 대표 강점은 최고의 내 모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기질이나 성향이다. 이것은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당신이 지닌 모든 강점 중 가장 강하고 눈에 띄는 강점,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두드러진 강점을 찾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념을 용어화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이것을 주목할 만한 강점이나 핵심 강점 같은 말로 불러도 괜찮다. 대표 강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계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
강연 능력 같은 것이 아니다. 대표 강점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것은 특정 역할이나 직업, 인간관계에서의 위치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능력이자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능력이다. 이 책 서론에서도 언급한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 강사인 마커스 버킹엄은 이렇게 말한다. 대표 강점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다. 숫자나 특별한 도구를 다루는 기술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점은 그보다 넓은 소질이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잘 끝내거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관계를 잘 맺는 자질이다. 하이라이트 릴을 토대로 자신만의 대표 강점을 찾을 때는 한 단어 이상을 생각하라. 똑똑하다나 계획적이다처럼 한 가지 표현에 국한되지 말고 최고의 모습일 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행동 방식을 모두 떠올려보자. 타인의 눈에 비친 최고의 내 모습 훈련법을 고안한 로라 모건 로버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나는 참 친절해 같은 성격적 특징이나 개성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행동적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 최고의 자기 모습과 강점을 더욱 매력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나는 참 친절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과 함께 있어줘 라고 말하라. 무심결에하는 행동에 숨겨진 핵심 강점이 드러날 때가 많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결정을 내리는 방식 등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딱 한 단어 혹은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없듯 우리의 강점도 대단히 섬세하고 복합적이다. 대표 강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록 그 강점을 보다 진정성 있게 느끼고 더 깊이 인정하게 된다. 강점은 기술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어떤 분야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발휘할 때 즐겁지 않다면 대표 강점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나는 통계학에 아주 능숙하다. 박사과정을 밟을 때 통계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논문을 발표할 때도 통계학을 많이 활용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통계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통계보다는 분석적인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따라서 통계에 관한 학문적 역량과 주어진 자료 안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은 내 대표 강점이 아니다. 대표 강점과 기술을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활력이 생기기는커녕 기운이 빠진다면 대표 강점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내 수업을 들었던 데이비드라는 수강생이었다. 어느 수업 시간에 데이비드는 가족과 친구들이 쓴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한 그의 모습을 많이 언급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이라이트 릴에 나타난 강점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할 때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다. 제게 이런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 강점을 발휘할 상황이 자주 생기기를 바라진 않아요. 진심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위기 때문에 제 인생이 몇 년이나 지체되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대표 강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능력은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기 때문이다. 누구도 기운을 다 소진하는 일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일을 잘한다 해도 말이다. 대표 강점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당신의 하이라이트 릴을 읽으며 찾아야 할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하이라이트 릴 훈련법. 강점을 행동으로.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 하이라이트 릴을 검토하고 성격이나 특징이 아닌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 강점 한 가지를 찾아 설명해보자.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람들과 잘 지낸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서 경험한 여러 이야기에서 대표 강점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대표 강점 발견하기. 여기서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강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서 강점 각인으로 설명되어 있는 질문들이다. 각 질문의 답을 종이에 적거나 컴퓨터로 기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 역시 질문들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1.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온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물론 지금은 어릴 때보다 그 일이나 행동을 훨씬 더 잘하겠지만 대표 강점들은 보통 뿌리가 깊은 경우가 많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습관이나 행동을 해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질문은 대표 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과 친구들이 써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읽어보자. 그리고 그 기억들을 어린 시절에 관한 나의 기억들과 조합해보자.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책 읽기와 글쓰기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 7살 때부터 책을 읽고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2학년 때는 학교 도서전 기간에 뉴욕에 있는 대형 서점 스콜라스틱에서 책을 주문하며 무척 설렜다. 그렇게 주문한 책들을 여름 내내 읽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독서를 좋아하며 책을 통해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무척 사랑한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을 보며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는 스토리텔링과 글쓰기에 푹 빠져 있다. 2. 활력이 솟는 일, 내게 에너지를 주는 일은 무엇인가? 이야기 속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가슴이 떨리고 에너지가 샘솟는 기억들이 있다.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라. 그때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이 대표 강점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알아갈 때마다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내게 에너지를 준다.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것, 즉 사람들이 공유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찾고 있는 그 강점은 발휘할수록 설레고 즐겁고 열중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잘하는 일인 동시에 좋아하는 일이다. 이런 힘은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힘을 발휘할 때면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운이 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당신이 대표 강점으로 새로운 행동,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3. 해야 할 일 목록에 올릴 필요가 없는 일이 있는가? 남들은 그 일을 하려면 일부러 해야 할 일 목록에 올려두고 애써 기억해야 하는데 당신은 그냥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남들은 굳이 떠올리거나 애쓰지 않아도 수월하게 하는데 당신은 유독 그 일을 하려면 거듭 확인하고 힘들게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내 경우 이 책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임원 회의 준비를 하려면 거듭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그렇게 하고도 회의 시간이 임박해서야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도 한다. 늘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보이는 일, 거듭 2번씩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당신의 대표 강점이 발휘되는 일인 경우가 많다. 4.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이 써준 이야기들을 다 읽고 직접 쓴 이야기와 기억들까지 모두 검토했는가?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일을 할 때 정말 나답게 사는 기분이었는데 하고 느꼈던 일이 있는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 일이 대표 강점을 사용하는 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의 1장에서 우리는 하이라이트 릴이 사람들을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회복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나를 나답게 느끼게 해주는 활동에 대표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이라이트 릴을 경험한 후 목적의식을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장 뛰어난 자질과 진정성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일상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5.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남들보다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유독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쉽게 느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릴을 검토하다 보면 다른 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해낸 일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는가? 대표 강점에는 두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그 강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싶어 안달이 난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처럼 그 강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 애쓰며 강점을 활용하고 난 후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을 느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그런 식으로 그 강점을 더 자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이 써준 이야기들을 읽으며 이런 기분을 느꼈던 순간들을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의 생활, 일, 가정, 그 외 분야에서는 어떤가? 둘째, 대표 강점의 또 다른 전형적 특징은 가파른 학습 곡선이다. 사람들이 써준 이야기와 직접 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배우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 유난히 빨리 습득한 특정 기술이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표 강점을 발휘할 때는 조금만 연습해도 꽤 큰 성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힘을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신속히 발휘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대단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점이다. 약점이나 한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최고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레베카를 기억하는가? 자칫하면 긴 세월 동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보내다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나쁜 감정에 짓눌러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레베카는 강점을 활용하는 쪽에 투자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서 더 빠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이라이트 릴 훈련법. 대표 강점 정확히 찾기.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활용해 자신의 대표 강점을 묘사해보자. 하이라이트 릴을 통해 알게 된 강점들을 최대한 많이 떠올리는 것이 좋다. 앞에서 연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 강점 역시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묘사여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하이라이트 릴 폴더에 보관하도록 하자. 사람들이 내게 써준 이야기들을 다 검토했으면 이 역시 같은 폴더에 보관하자. 훗날 이 폴더를 자주 들춰보고 싶을 테니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나만의 강점 프로필 작성하기. 하이라이트 릴에서 가장 설레는 지점은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게 될 때다. 하이라이트 릴을 살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반드시 지녀야 하는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강한 동의나 강한 부정을 숫자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써준 친밀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점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방법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활용해 대표 강점들을 찾았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보다 좀 더 객관적인 접근법도 있다. 자신의 강점들을 맨 아래가 아닌 맨 위에서 찾아보는 방법이다. 마틴 셀리그만과 동료들이 말한 보편적 강점처럼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대표 강점들에 자신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 셀리그만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아우르는 전형적인 강점 24가지가 있다. 당신도 나도 이 24가지 강점들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각 강점이 드러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강점은 당신의 대표 강점 중에서도 최상위층에 있지만 어떤 강점은 숨어서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요컨대 사람마다 고유의 지문이 있듯 저마다 특유의 강점 프로필이 있다. 셀리그만의 연구에 나온 자신의 특징적 강점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무료 버전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테스트 결과는
강점 중 가장 두드러진 강점부터 순서대로 보여주며 당신이 어떤 유형인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테스트는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선택해야 하는 대답들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세부적 개념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방법이라 개인적이고 상세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이라이트 릴 이야기를 읽을 때 발견한 중요한 점이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두 접근 방식을 모두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24가지 보편적 강점을 살펴보고 각자의 하이라이트 릴 이야기와 연결해보자.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자주 드러나는 강점을 찾아보자. 마틴 셀리그만의 24가지 보편적 강점. 첫 번째 단계는 하이라이트 릴 이야기를 한 편 읽고 이야기에 드러난 자신의 강점이 아래에 제시한 셀리그만의 24개 강점 중 어떤 강점과 가장 유사한지 살펴본다. 하이라이트 릴 이야기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편씩 읽고 강점을 비교해본다. 한 이야기에서 언급된 강점들이 셀리그만의 보편적 강점 여러 개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1. 아름답고 빼어난 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주위에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그 진가를 알아챈다. 2. 용기. 소신껏 행동하며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도 위협과 어려움, 불편함, 고통 등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3. 창의력. 창의적이다. 유용한 것을 개념화하고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떠올린다. 4. 호기심. 나만의 방식 혹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 5. 공정함.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며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6. 관용.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혹은 내게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며 그 정보를 미래의 그들과의 관계에 사용한다. 7. 감사함. 무수히 많은 일에 감사하며 다른 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8. 정직함. 나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다. 내 모습과 반응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려 노력하며 행동에 책임을 진다. 9. 희망. 현실적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낙천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나 자신을 믿으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10. 겸손함. 내 강점과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목받거나 관심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1. 유머. 즐거운 삶을 추구한다.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려 노력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 12. 판단력. 결정을 내릴 때는 모든 면을 성찰한다. 내 신념과 상충하는 의견도 모든 요소를 살피고 성찰한다. 13. 친절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베풀고 자주 공감한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기적으로 호의를 베푼다. 14. 리더십. 의미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팀을 이끈다. 팀 구성원들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15. 사랑. 관심과 온정, 배려를 주고받는 친밀하고 사랑이 풍부한 관계를 추구한다. 16. 학습 열정.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적극적이다.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더욱 깊고 탄탄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17. 인내. 온갖 어려움, 반대 의견, 좌절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18. 다양한 관점.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는 다양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 19. 신중함.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한다.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고 늘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 20. 절제. 내 감정과 행동을 조율한다.
늘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 21. 사회적 지능.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며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잘 이해한다. 22. 영성. 영적인 충만함을 느낀다.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믿으며 우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매일의 의미를 찾는다. 23. 팀워크. 팀에 도움이 되고 유용한 사람이다. 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느낀다. 24. 열정.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로 가득하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다. 위 목록에서 한두 가지 강점에 따라 하이라이트 릴 이야기들을 분류하고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 하향식 분석을 해보자. 24가지 강점 중 나의 하이라이트 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강점은 무엇인가?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 한두 가지에 표시해보자. 이 훈련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인간의 보편적 강점 항목에 맞춰 생각하게 해준다. 모두 마쳤으면 하이라이트 릴 폴더에 보관하자. 이 폴더는 대표 강점을 상기시키는 장치이자 구체적 증거가 될 것이다. 셀리그만의 보편적 강점 테스트를 모두 마쳤다면 해당 페이지도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자. 이 장에서 우리는 하이라이트 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는 구조적 틀을 만들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 전환 프로젝트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